팀이 잘 되기 위해서 팀장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팀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 잘하는 능력과 팀장으로서 필요한 능력은 다릅니다. 팀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팀워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X세대, MZ세대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포용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팀이 잘 되려면 팀의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어떤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목적과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적은 거시적으로, 목표는 단계별로 촘촘히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는 팀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팀원들이 몰입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요구와 개인의 요구가 높아야 이상적인 목표이며 팀이 몰입하고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조직의 요구가 낮고 개인의 요구가 크면 자기 개발에 해당하며 반대로 개인의 요구가 낮은데 조직의 요구가 크면 강압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요구 또한 높아질 수 있도록 목표가 잘 정의되었는지, 목표 공유가 잘 되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좋은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스마트란 다음에 5가지 항목의 첫 글자를 합친 말입니다. 스피스픽 구체적으로, 메저러블 측정 가능하도록, 어테이너블 달성 가능하도록, 리절트 오리엔티드 결과 중심 사고로, 타임 바운디드 제한된 시간 개념으로. 첫째,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목표와 기대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 그에 도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목표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또 목표의 정의가 너무 넓으면 측정하고 달성하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목표가 지나치게 모호하면 많은 실수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등산할 때 등산로 거리, 예상 소요 시간, 등산 조건은 물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시작부터 끝까지 형성된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벤치마크를 통해 경로를 더 세부적으로 정의하며 나의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측정할 수 없다면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경로를 수정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 외에도 데이터를 수량화하거나 자신이 목표를 향한 진척 상황을 가리킬 수 있어야 합니다.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면 관련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계획된 경로를 지키게 됩니다. 셋째, 목표는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최종 목적을 살펴 현실적인 능력 내에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감정에 휩쓸려서도 안되고 설득력이 없거나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동기 요인으로 삼아서도 안되며 지극히 고상한 목표만 추구해서도 안됩니다. 자신과 이해관계자 모두 성취로 인한 만족감과 실질적인 성과로 동기부여를 받으십시오. 목표를 세울 때 야심차게 성공을 추진해야 하지만 내적이나 외적 관계도 알아야 합니다. 성취는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넷째, 목표는 결과 중심적 사고로 수립해야 합니다. 기업은 성과 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조직이나 집단에 진짜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과정보단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과정은 좋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결과가 좋아야 성취감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는 제한된 기간 안에 달성해야 합니다. 스마트의 마지막 글자는 자주 간과되는 경향이 있는데 목표의 기간을 두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특정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체 기간에 걸쳐 일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제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간 경과에 따라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미리 계획하십시오. 좋은 목표를 세웠다면 도달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팀원들이 좀 더 즐겁고 열중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원들을 몰입시키는 일이며 팀장이 가지는 수많은 고민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의 즐거움에서 일과 놀이가 본질적으로 같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이나 스포츠를 보면 득점, 레벨업 등 달성할 목표가 있고 상대편이나 장애물을 통한 피드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몰입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일과 놀이를 미리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 아이들도 의무감이 따르는 일과 자발적인 놀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이 구조적으로는 놀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인 행위가 되지 않는 이상 재미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일할 때 우리의 두뇌가 놀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몰입 상태가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는데 여기서 오는 흥분이 우리가 느끼는 재미인 것입니다. 몰입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명확한 목표. 2.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피드백. 3. 적절한 목표와 균형된 실력. 첫째,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야구 경기를 봐도 응원하는 팀이 있을 때 더 신납니다.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당구보다 내기 당구가 재미있고 단순한 가위바위보 게임이라도 상품이 걸리면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둘째, 피드백이 없으면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결과를 모르면 집중도가 금세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레인을 따라 볼링공을 굴리게 하되 커튼으로 핀을 가려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잘 던진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고 서서히 집중을 잃게 될 것입니다. 셋째, 목표와 실력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둘의 균형은 적절한 난이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1대1 게임을 할 때 실력 차이가 월등한 고수를 만나면 쉽게 체념하며 의욕을 잃기 마련이고 그렇다고 너무 쉬운 상대방과 겨뤄도 영 재미가 없습니다. 승부는 실력이 막상막하여야 가장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러므로 적정 난이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일을 할 때 몰입에 빠지고 재미가 따라옵니다. 탁월한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팀원을 몰입에 이르게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팀과 팀원 모두 행복해지는 최적의 답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몰입을 하면 자연스레 성과가 창출됩니다. 그렇다면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과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성과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조직, 사업부, 개별 팀원들의 목표를 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효과적인 성과 관리는 각 구성원들의 업무를 조직, 사업부, 개인 등에 적합하게 조정하며 최종 목적은 조직이 큰 그림에서 동일한 방향, 동일한 목표를 향해 가도록 이끌어줍니다. 동일한 목표를 지향한다는 것은 성과 극대화가 가능함을 암시합니다. 2. 조직에 방해되는 프로세스의 문제를 찾아내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성과 관리는 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며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방해가 되는 문제를 찾아내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3. 성과 문제를 적절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성과 관리를 하다 보면 자신의 성과 평가에 문제를 제기하는 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과 관리는 법적 소송에 대항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음을 염두해야 합니다. 4. 관련자들의 승진, 성장 전략, 훈련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직에서는 일정한 시점에 승진, 성장 전략, 훈련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결정을 아무런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관리에서 나타난 정보를 통해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5. 경영자나 관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자나 관리자들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팀원들의 업무 수행을 돕고 조정하며 완성된 보고서를 그들의 상사나 팀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면 팀원들이 어느 부분에서 업무 수행이 잘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는 미흡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팀원들의 업무 수행을 지원,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6. 관리자가 팀원들과 함께 문제 영역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진단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과 관리를 하다 보면 팀원들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성과 관리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7.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모든 팀원들 각각의 업무를 조정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성과 관리를 하다 보면 해당 업무가 잘 맞지 않는 팀원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내성적이고 꼼꼼한 팀원이 고객대명 업무를 맡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업무를 맡겨볼 수 있습니다. 성과 관리는 여러 팀원들의 업무 조정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8.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공급해 팀원의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런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성과 관리는 팀장이 팀원에게 제공하는 피드백에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9. 팀원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명확히 하여 실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는 팀원들이 그들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하며 그들의 업무가 전체 그림에서 어떻게 어울리는지 알게 해줍니다.
성과 관리는 팀원들로 하여금 조직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10. 팀원들을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활동들을 계획해야 합니다. 성과 관리는 팀원들의 부족하고 개발해야 할 역량을 파악하게 해주고 팀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련 활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팀장은 팀원이 낸 성과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다음 4단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단계 성과 점검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단계. 준비는 성과 점검 면담의 핵심 단계입니다. 팀장과 팀원 양측이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내어 성과 관련 데이터와 피드백을 수집하고 성과 점검 면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입니다. 2단계 팀원과 함께 성과 점검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 실제적으로 팀원과 성과 점검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팀원의 자기평가 결과를 경청하고 팀원의 목표에 대해 함께 토의함으로써 팀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핵심 포인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핵심 포인트를 팀원과 공유하는 실행 단계. 준비된 팀원이라면 팀장의 평가와 조언을 간절하게 기다릴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주요 성과 문제 해결에 주목하며 공유하십시오. 4단계 향후 수정 계획을 수립하는 확인 단계. 팀장이 강조한 핵심 포인트를 팀원이 정확히 숙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포인트가 팀원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 수정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성과 점검 면담의 목표는 팀원이 이후에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팀장 혼자만 일을 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팀장은 팀원보다 일을 더 잘하면 안 되며 팀원들을 신뢰하고 일을 맡겨야 합니다. 팀원들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팀원들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팀장의 가장 큰 역할을 팀원들의 역량에 맞는 일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점검해주며 팀과 팀원의 공동 발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